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한 증권사의 분석 리포트입니다.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쫓는 분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굉장히 도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평범한 리포트가 아니죠. 보통 증권사 리포트가 1년, 길어야 2년 뒤를 내다보는데 이건 무려 2026년의 실적을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리포트가 쌓아올린 그 논리의 벽돌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서 대체 어떤 확신이 있기에 이런 엄청난 예측을 내놓았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일종의 추리게임처럼 말이죠. 네,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숫자를 던졌죠. 2026년 SK 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 103조 원. 103조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대한민국 역사상 어떤 기업도 달성해 본 적이 없는 숫자입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봐도 애플이나 사우디 아람코 같은 정말 극소수 기업만이 넘볼 수 있는 꿈의 영역이죠. 그러니 시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라면서 다들 이 리포트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그 거대한 숫자의 퍼즐, 바로 첫 조각을 맞춰보죠. 2026년 영업이익 102조 9천억 원. 이게 2025년 전망치 대비해서 무려 13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출액 역시 163조 2천억 원으로 72% 성장을 예측했고요. 숫자를 듣기만 해도 현기증이 날 정도인데 이 전망치를 이렇게 대폭 상향 조정한 가장 결정적인 동력, 그 핵심 엔진은 무엇이라고 짚고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리포트의 백미입니다. 모두가 D램, 특히 그 HBM만 쳐다보고 있을 때 이 리포트는 완전히 다른 곳을 지목합니다. 바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아, 낸드요? 의외네요. 네, 기존 전망하고 비교했을 때 이 낸드 사업부의 이익 전망치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전체 실적 눈높이를 끌어올린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D램의 견고한 성장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 그동안 좀 골칫덩이 취급을 받던 낸드의 극적인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와, 그게 정말 흥미롭네요. 보통 SK 하이닉스 하면 다들 D램, HBM을 주인공으로 생각하는데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낸드였다는 거군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는 찾았네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낸드 사업의 부활. 구체적으로 전망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폭발적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건가요? 수치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리포트는 2026년 낸드의 평균 판매 단가, 그러니까 ASP 상승률 전망을요. 기존의 전년 대비 14%에서 50%로. 14에서 50으로요. 네, 무려 3배 이상 올려 잡았습니다. 와, 가격 전망이 이렇게 바뀌니까 이익 전망은 더 극적으로 변합니다. 낸드 부문의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기존 3조 5천억 원에서 13조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연간 성장률로 계산하면 무려 1068%입니다. 1000%요? 아니, 1068%요? 이건 거의 스타트업에서나 볼 법한 성장률인데요. 솔직히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자신감 넘치는 전망을 내놓은 근거, 그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봐야겠습니다. 리포트는 뭘 근거로 제시하고 있나요? 물론 그냥 상상만으로 쓴 건 아니고요. 시장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신호를 근거로 들고 있어요. 첫째, 이미 2025년 4분기에 낸드의 원재료인 웨이퍼 판매 가격이 급등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제 막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 원재료 가격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이 이제 완제품으로 옮겨 붙고 있다는 신호도 포착합니다. 둘째 근거로 2026 1분기에는 ESSD나 UFS 같은 주요 모듈 제품 가격이 직전 분기 대비 25%에서 35%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ESSD나 UFS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데이터 센터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저장 장치를 말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즉 원재료값 상승이 그걸로 만든 최종 제품 가격에까지 아주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는 뜻이죠. 이건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게 세 번째 근거, 바로 공급 문제입니다. 2026 상반기 내내 낸드 공급사들이 생산량을 크게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분석합니다. 수요는 강한데 공급이 못 따라오는 전형적인 슈퍼사이클의 전조 증상이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 내부 요인도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적자를 감소하고 멈췄던 랜드 공장 가동률을 다시 높이고 있는데 이게 본격화되면 생각보다 원가 개선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점도 보너스 요인으로 덧붙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낸드 얘기만 들어도 벌써 숨이 차는데 사실 이건 전체 103조 원이라는 퍼즐의 일부일 뿐이잖아요. 13조 원을 빼도 아직 90조 원이 남았으니까요. 이 막대한 이익은 당연히 SK하이닉스의 심장, 디램 사업부에서 나와야 할 텐데요. 이쪽은 또 어떤 성장 스토리를 그리고 있나요? 디램은 폭발이라는 단어보다는 위험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립니다. 리포트는 2026 디램 부문 영업이익을 90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106% 증가한 수치인데 성장률 자체는 낸드보다 낮지만 이익의 규모가 압도적이죠. 90조요? 네. 전체 이익의 거의 90%를 혼자서 책임지는 셈입니다. 디램 혼자서 90조 원이라 그 배경에는 역시나 HBM이 있겠군요. 당연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단연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특히 시장의 판도를 바꿀 차세대 제품인 HBM4의 판매가 2026년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I 시장 성장의 과실을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크게 따먹게 될 거라는 예측이죠. 잠깐만요. HBM4가 2026년 2분기부터 본격화된다고요? 신제품이 나오자마자 그렇게 바로 막대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건가요? 보통 신규 공정은 수율 잡고 생산 안정화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지 않나요? 리포트가 이 부분의 리스크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게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일 수 있죠. 하지만 리포트는 지금의 AI 시장이 과거와는 다르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들이 단 하나의 HBM이라도 더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긴 하죠. 그러니 초기 수율이 좀 낮더라도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물량을 확보하려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HBM3, HBM3E에서 보여준 그 압도적인 기술력과 양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HBM4도 빠르게 안정화될 거라는 믿음도 깔려 있고요. 아, 수율과 모든 리스크를 압도할 거라는 아주 강한 확신이군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연결고리가 하나 등장합니다. 뭔가요? 바로 범용 디램 시장이 HBM의 수익성을 더 높여준다는 분석입니다. 범용 디램이요? 그러니까 PC나 일반 서버에 들어가는 그 평범한 디램 말씀이시죠? 그게 어떻게 최고급 제품인 HBM에 영향을 주나요? 리포트는 현재 범용 디램 시장의 공급이 극도로 빠듯한 상황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런데 HBM을 만들려면 이 범용 디램과 같은 생산 라인을 써야 하거든요. 공급사 입장에서는 한정된 생산 라인에서 범용 디램을 만들지 아니면 훨씬 비싼 HBM을 만들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아, 이런 상황이 HBM 가격 협상에서 SK하이닉스에 막강한 힘을 실어준다는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비유하자면 평범한 아파트 전세가 시가 마르니까 시소성이 높은 고급 펜트하우스 집주인이 싫으면 말고 식으로 배짱을 부릴 수 있게 되는 것과 비슷한 논리네요. 범용 제품의 공급 부족이 오히려 프리미엄 제품의 가격 결정력을 극대화시키는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선순환 구조를 예측하는 겁니다. 범용 디램의 호황이 HBM의 수익성을 예상보다 더 높여주는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리포트도 자신의 90조 원이라는 전망치조차 어쩌면 보수적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퍼즐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낸드의 화려한 부활, 그리고 HBM을 필두로 범용 제품까지 도와주는 디램의 막강한 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려면 시장 전체의 판 자체가 좋아야 할 텐데요. 리포트가 분석하는 현재 메모리 시장의 큰 흐름은 어떻습니까? 가격 상승 중심의 회복 사이클에 진입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진단합니다. 재고가 바닥나고 수요가 살아나는 공급자에게 아주 유리한 국면이라는 거죠. 네네. 그 근거로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유통 재고가 매우 낮아졌습니다. 창고가 비었으니 이제는 실제 필요한 만큼 바로바로 주문을 넣어야 한다는 뜻이죠. 둘째는 차세대 규격인 DDR5 D램의 공급이 예상보다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셋째는 AI 서버 증설과 맞물려서 서버용 D램 수요가 강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D램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낸드 쪽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디램이 넘쳐 불을 지피고 그 열기가 낸드로 옮겨 붙는 형국인 거죠.
이것이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공급자인 SK 하이닉스에게는 정말 꿈 같은 시나리오인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고객사들은 죽을 맛 아닐까요? 메모리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PC나 서버 만드는 회사들은 원가 부담이 엄청날 텐데요. 이러다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고 버티는 고객사는 없을까요? 네, 그게 바로 이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리포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습니다. PC나 서버 같은 주요 고객사들이 이미 자신들의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메모리 가격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결국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이건 메모리 제조사들이 추가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 더 생겼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객사들이 가격 인상분을 소화할 체력을 갖추게 된 셈이니까요. 하지만 그 논리에도 한계는 있지 않나요? 고객사들이 제품 가격을 계속 올리면 결국 최종 수요가 꺾일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리스크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물론 리포트도 그 위험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가격 인상이 시차를 두고 최종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인정하죠. 하지만 당분간은 메모리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그 우려를 압도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즉,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까지 주가는 계속 오를 거라는 거죠. 정말 대담한 분석이네요. 모든 조각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 SK하이닉스의 새로운 목표 주가는 얼마로 지시됐나요? 기존 목표 주가에서 대폭 상향 조정한 88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88만 원이요? 네, 현재 주가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이 모든 낙관적인 전망을 담아낸 매우 공격적인 목표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SK하이닉스에 대한 한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2026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향한 대담하고 낙관적인 전망을 그 논리 구조와 함께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분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잊혔던 영웅의 귀환과 최강자의 진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멋진데요. 리포트의 핵심 논리는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에 힘입어 문제아에서 해결사로 거듭나는 낸드 시장의 극적인 재평가. 둘째, HBM4라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고 범용 시장의 도움까지 받는 D램 시장의 견고한 성장. 이 두 엔진이 함께 돌아가면서 2026년 10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이라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전망을 만들어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리포트에 담긴 치밀한 논리와 대담한 예측을 따라가 본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